자식 잘 키우고 돈 좀 모아두면 당신의 노후는 남들보다 특별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평생 이 믿음 하나로 아등바등 버티셨을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갈 거 아껴서 자식 뒷바라지했습니다. 남들 쉴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았습니다. 나중에 보상받으리라 스스로를 다독였을 겁니다. 그런데 70살이 넘으면 아주 기분 나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합니다. 그동안 사장님, 부장님 소리 들으며 대접받고 남들보다 비싼 차 타고 넓은 집 살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 넘으면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집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잘 나갔든 못 나갔든 세상 눈에는 다 똑같은 노인일 뿐입니다. 그 화려했던 명함들, 이제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누구였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완벽히 했다고 자부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산이 많거나 자녀가 성공한 경우일수록 더 불행합니다. 노후에 느끼는 외로움과 허무함이 일반인보다 3배나 더 높았습니다. 분명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막상 70이 되면 견딜 수 없는 서운함이 찾아올까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삶을 인정하지 못하면 남는 건 비참한 절망뿐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자식에게 목매고 계십니까? 남과 비교하며 아등바등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노후는 후회와 서운함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은 그저 그런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가 남의 눈치나 살피며 끌려다니는 삶이 될지 아니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상팔자가 될지를 가를 지침서입니다. 뒷부분에는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조건 5가지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70을 넘어야 깨닫게 되는 지독한 진실 4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당신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실, 돈과 지위의 계급장은 은퇴와 함께 사라집니다. 70세가 넘어서 마주하는 첫 번째 진실, 아주 지독하고 냉정합니다. 당신이 평생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던 그 무거운 계급장들 있죠? 그게 은퇴라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남들보다 돈 좀 더 벌어보셨습니까? 어디 가서 사장님, 부장님 소리 들으며 어깨에 힘 좀 주고 사셨나요? 그때는 그 명함이 영원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 직함이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70세라는 고개를 딱 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이제는 왕년에 억대 연봉을 받았든 평범하게 월급 받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70 넘으면 다들 비슷해집니다. 나라에서 주는 연금 좀 받고 아껴둔 저축 조금씩 헐어 쓰는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노후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옛날 명함에 매달려 사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모임에 나와서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 본 사람인데라며 과거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말 듣는 사람들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저 양반 또 옛날 얘기 하네 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당신을 보호해주기는커녕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옛날 똑똑한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다 운명이 잠시 빌려준 선물일 뿐이다. 당신이 가졌던 그 대단한 직함들, 사실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잠시 빌려 쓴 소품이었습니다. 연극이 끝나면 배우가 분장을 지우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듯이 70세는 당신도 그 무거운 분장을 지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알아주는 이름표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당당하게 지키느냐입니다. 진짜 성공한 70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먹은 밥과 병원비를 내 지갑에서 남 눈치 안 보고 내는가? 자식 도움 안 받고 내 두 발로 꼿꼿하게 걷고 있는가? 과거의 화려한 훈장보다 지금 내 발로 산책하고 내 손으로 밥 차려 먹는 게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실제 연구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노후에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돈이 아예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옛날의 나랑 지금의 나를 비교하며 그 차이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입니다. 체면 차리느라 쓸데없는 데에 돈 쓰고 자존심 세우느라 좋은 친구들 다 밀어내고 결국 남는 건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은 초라한 자부심뿐입니다. 이제 아등바등하며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려던 그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그 아까운 에너지를 이제는 당신의 오늘 하루를 돌보는 데 쓰세요. 명함이 사라졌다고 슬퍼할 거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졌으니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겁니다. 누구의 아빠, 어느 회사의 누구가 아니라 진짜 당신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온 겁니다. 기억하세요. 70세 이후에 진짜 상팔자는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진실, 건강 잃으면 그 대단했던 인생도 끝입니다. 70이 넘어 마주하는 두 번째 진실, 몸 아픈 순간, 당신이 쌓아온 모든 잘난 맛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말은 참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냉정합니다.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도,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도 휠체어에 한번 앉고 나면 결국 깨닫게 됩니다. 아, 나도 별 수 없는 똑같은 노인이구나. 젊었을 때 남들보다 체력 좋다고 자만하셨습니까? 잠 안 자고 일하며 아등바등 몸을 소모하셨나요? 그때는 내 몸이 영원히 나를 받쳐줄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7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아주 혹독한 계산서를 내밉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시력과 청력이 떨어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식탁 위에 약 봉지가 늘어납니다. 이 순간이 오면 세상에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의 구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병원 대기실에 한번 앉아보세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회장님이었고 누가 평범한 직원이었는지 구분이 갑니까? 똑같은 환자복 입고 똑같이 무릎 부여잡고 똑같이 자기 차례 기다리는 노인들 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대신 아파줄 사람은 없고 지위가 아무리 높았어도 세월이 갉아먹는 근육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젊어서 남들보다 앞서가겠다고 내 몸 아끼지 않고 아등바등 살았던 게 얼마나 큰 손해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모은 돈, 지금 병원비로 다 나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출세하겠다고 잠주려가며 일했는데 지금 내 발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다면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일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70 넘으면 이 말이 진리라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오늘 내가 화장실 혼자 가고
내 손으로 밥 차려 먹고 숨차지 않게 산책할 수 있는 게 진짜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만은 청춘이라며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남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아픈 걸 숨기며 체면 차립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아등바등 버티는 건 결국 남은 인생을 더 일찍 망가뜨리는 미련한 짓일 뿐입니다. 이제는 몸 앞에서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내 몸이 나 힘들어. 이제 좀 쉬어라고 말하면 기꺼이 들어주세요. 남들하고 속도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천천히 걷더라도 내 발로 걷는 게 중요하고 소박한 밥상이라도 내가 맛있게 씹어 삼키는 게 기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70세 이후에 가장 큰 상팔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덜 아프고 오늘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박한 자유가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진실, 인맥이 수천 명이라도 곁에 남는 사람은 결국 몇 명 없다. 70이 넘어 깨닫는 세 번째 진실, 인간관계의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이 진실 앞에 서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 인맥 넓히겠다고, 남들한테 좋은 사람 소리 듣겠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으셨습니까? 핸드폰 연락처에 수백 명, 수천 명 이름이 있으면 뭐합니까? 경조사 때 화환이 수십 개씩 배달되면 그게 다 내 사람인 줄 아셨나요? 하지만 70이라는 숫자를 넘기면 그 화려했던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직장 동료, 비즈니스로 만난 사람들, 목적이 있어 곁에 있던 이들은 당신의 현역 시절이 끝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이 끊깁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당신 곁에 남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가족, 그리고 마음 터놓을 친구 두어 명, 다정한 이웃 한둘.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만 남는 게 지독한 현실입니다. 이걸 뒤늦게 깨닫고 나면 예전에 했던 체면, 싸움이나 인정 욕구가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이런 서운함에 밤잠 설치지 마십시오. 인류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깊은 관계는 애초에 한계가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 관계가 줄어드는 건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인생이 비로소 본질만 남기고 껍데기를 털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의 눈치 보느라 싫은 소리 못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 경조사 챙기느라 아등바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한테 통 큰 어른 소리 듣고 싶어서 지갑 열고 감정 낭비하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제는 제발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온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던 그 뜨거웠던 에너지를 이제는 조용히 나를 돌보고 내 마음을 챙기는 고독의 시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놀고 혼자서도 밥 맛있게 먹고 혼자서도 즐거운 사람이 70 이후의 진정한 승자입니다. 이제 인맥 다이어트가 아니라 인간관계 사퇴를 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의무감만 남은 모임은 과감히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10명의 가짜 인맥보다 오늘 저녁 나를 진심으로 웃게 해줄 책 한 권 혹은 따뜻한 차 한 잔이 당신의 노후를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의 시선에 베풀고 인정받으려 아등바등 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독하게 나부터 챙기고 나를 사랑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곁에 남은 사람이 적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 가볍고 투명해졌다는 증거니까요. 네 번째 진실, 결국 중요한 건 오늘 하루의 소박한 복분입니다. 70이 넘어 깨닫는 마지막 진실, 인생의 행복은 거창한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에 대단한 목표와 야망이 있어야 한다고 믿으셨죠? 남들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그걸 손에 넣어야만 인생이 성공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며 하루하루를 피 말리게 아등바등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70이라는 숫자를 넘겨보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화려한 껍데기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으실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명예인가요? 아니면 통장의 억만금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아주 작고 소박한 것들입니다. 오늘도 내 발로 걷고 밥 맛있게 먹고 아픈 데가 심하지 않은 것. 이게 70세 이후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복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을 비추고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속이 확 풀리고 바람 부는 길을 천천히 산책하며 사계절을 느끼는 것. 우리가 아등바등 사느라 무심코 지나쳤던 이 사소한 일상들이 사실은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유할 수 없다. 70 넘어서도 여전히 더 많이 가졌어야 했는데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하며 비교하고 계십니까? 그건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는 짓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작은 기쁨들을 세어보십시오. 맛있는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내 방 안의 고요함. 이것들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좀 더 편하게 살걸.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나답게 나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걸. 죽기 직전에 하는 가장 큰 후회는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후회가 70의 끝자락에서 터져 나오기 전에 지금 당장 남을 위한 아등바등한 삶을 멈추십시오.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게 제일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오늘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상팔자입니다. 자식 걱정, 남 걱정하며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남은 남의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오늘 하루를 소박한 복으로 채우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거창한 드라마가 아니라 소소한 단편 소설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오늘 하루도 큰 탈 없이 보냈다는 안도감. 이런 소박한 기쁨들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아등바등하며 놓쳤던 그 평화로운 시간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70 넘어 마주한 지독한 진실 속에서 당신이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마음만 다잡는다고 노후가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려면 내 몸과 환경을 지탱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무기 5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냉정하게 답해 보십시오. 첫째, 자식에게 비밀로 한 나만의 비상금이 있습니까? 이건 아무리 말해도 부족합니다. 자식에게 내 패를 다 보여주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갑자기 임플란트를 해야 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을 때, 자식 눈치 보며 전화기 만지작거리지 마십시오. 당장 쓸 돈은 아니더라도 내게 이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등을 꼿꼿하게 펴줍니다. 둘째, 혼자서도 끼니를 해결할 생활 자립력이 있습니까? 많은 아버님이 은퇴 후 삼식이 소리를 들으며 배우자 눈치를 봅니다. 또는 혼자 사시는 어머님들이 대충 물에 밥 말아 드시며 건강을 해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재료 사다가 예쁜 그릇에 담아 나에게 대접하는 것,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훈련입니다. 스스로 밥해 먹을 줄 모르는 노인은 결국 누군가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매달 고정적으로 꽂히는 작은 빨대가 있습니까? 목돈 수억 원보다 무서운 게 매달 들어오는 단돈 20만 원, 3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이든 주택연금이든 그게 아니라면 소일거리로 버는 용돈이든 좋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돈은 당신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심리적 방패가 됩니다. 넷째, 거절해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관계가 있습니까? 노후에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외로울까봐 억지로 모임에 나가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자식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아니오라고 말해도 곁에 남을 진짜 친구 한 명, 그리고 혼자 있어도 충분히 즐거운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노후를 대신 살아주게 됩니다. 다섯째, 내 집이라는 이름의 성역이 있습니까? 집이 낡고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문을 걸어 잠그면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요새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며 방 하나 빌려 쓰는 처지가 되는 순간 인간의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전세든 월세든 내가 주인인 공간이 있는 사람은 70 이후의 지독한 평등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몇 개나 쥐고 계십니까? 자식 공부시키고 집 사주느라 이 자격증들을 다 팔아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 아등바등하던 손을 멈추고 이제는 당신의 자격증을 하나씩 되찾아오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5가지는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인 생존 키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조건들을 갖췄다면 이제는 그것을 지켜낼 생활의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70이 넘어서도 품격 있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남에게 베풀던 그 과한 에너지를 거두십시오. 그 아까운 힘을 오롯이 내 건강과 내 루틴을 지키는 데만 쓰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은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명절인데 오겠지. 이런 기대가 당신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혼자서도 하루를 꽉 채워 보내는 사람, 누가 오지 않아도 내 방 안에서 고요한 즐거움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70 이후에 그 지독한 평등 속에서도 진짜 상팔자로 남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누가 밥 먹자고 하면 내 몸 상태부터 체크하세요.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나 오늘 쉬어야 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남의 기분 맞춰주느라 내 귀한 기력을 소모하는 건 70대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이자 죄악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만의 거룩한 루틴을 실행하십시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주변을 정돈하고 정해진 코스를 산책하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아가는 이 톱니바퀴 같은 일상이 당신의 정신이 노화라는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게 잡아주는 닻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대단한 일을 해내서가 아니라 내가 정한 작은 약속을 내가 지켜냈을 때 인간은 비로소 내 인생은 아직 살만하다고 느낍니다.
이 감각이 없는 노후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매일이 무기력의 연속일 뿐입니다. 주변에 베푸는 것도 이제는 적당히 하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하는 덕망 있는 노인 소리 듣겠다고 내 실속 못 챙기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당신의 무릎 연골을 아끼고 당신의 시력을 보호하고 당신이 먹고 싶은 건강한 식재료를 사는데 쓰십시오. 당신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최고의 효도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70세 이후의 상팔자는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지독하게 나를 챙기고 내 일상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당신의 습관이 만듭니다. 남의 눈치 보며 사느라 방치했던 당신 자신을 이제는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70이 넘어 마주하는 4가지 지독한 진실, 그리고 내 인생을 지탱할 5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가 좀 아프고 냉정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지독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아등바등 살아온 그 소중한 세월이 인생의 막바지에서 후회라는 이름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창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내 하루를, 내 몸을, 내 마음을 얼마나 존엄하게 지켜내느냐 하는 아주 개인적이고 고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남들보다 한 칸 더 높은 계단에 오르려고 애쓰던 발버둥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려던 그 피곤한 노력을 이제는 거두십시오. 70 넘은 인생의 성적표는 과거의 명암이 아니라 오늘 내 얼굴에 핀 평온한 미소가 결정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오늘 내 2발로 건강하게 걸었는가? 둘째, 오늘 내 입에 맞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었는가? 셋째, 오늘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비교와 걱정을 단 1분이라도 멈추었는가? 만약 이 3가지를 해내셨다면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억만금보다 귀한 자유를 가졌고 왕의 성찬보다 값진 평화를 지켜내신 거니까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제부터는 지독하게 나답게 사십시오. 남에게 베풀기 전에 나를 먼저 대접하고 남을 위로하기 전에 나를 먼저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평생을 아등바등 달려온 당신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보상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하고 평온한 상팔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그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나답게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